먼저 우리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제 개정 과목을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대손 충당금은 분계 목적으로는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내년에 돈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다라고 생각해도 분계하는 데는 그렇게 생각하면 더 정확하게 해요. 모아둔 돈 먼저 끌어 쓰고 안 되면 이제 내 생돈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건 얘는 기말에 채권별로 각각 설정을 해요. 채권별로. 그럼 어떤 채권을 할 거라도 결정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내년에 못 받을 걸 대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얼마만큼 못 받을 건지에 대한 걸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기말 채권 잔액을 먼저 산정을 하고, 이 기말 채권 잔액에 이제 내년에 얼마만큼 못 받을 건지 예상하는 대손 추정률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얼마 정도를 못 받을 것이냐. 그런데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수입 비용이 아니에요. 얘는 자산의 차감 개정이기 때문에 남아 있다면 장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 남아 있는 거 빼고 나머지를 더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 대손 추정률을 곱해주면 대손 충당금 우리가 설정 목표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줄 거예요. 잔액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정할 금액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값이 플러스 나오는 경우, 제로가 나오는 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볼게요. 자, 지금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채권 잔액이 1억이 있어요. 추정률이 1%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을 100만 원 설정할 거라는 거예요. 100만 원을. 그럼 기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금액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많아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딱 이 금액 맞출 거예요. 그럼 지금 100만 원을 맞출 건데, 지금 제가 적은 경우의 수가,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6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빼게 되면 4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충 채워 넣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딱 100만 원이 있으면 그대로니까 얘는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우리 보충이나 환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 짓 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120만 원이 있으면 마이너스 20만 원이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럼 우리 플러스라는 건 부족한 거니까 얘는 보충액이 떴다라고 표현하고, 얘는 환입액이 떴다라고 표현을 해요. 환입액이. 자, 그럼 첫 번째를 가지고 먼저 보면, 이제 첫 번째가 플러스가 나와서 보충액이 생겼을 때요. 그럼 이것도 둘로 나눠서 볼게. 이 채권이 매출 채권인 경우와 기타 채권인 경우가 분계가 두 개가 서로 틀려요. 매출 채권이라는 건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기타 채권이라는 건 우리 미수금이나 단기 대여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매출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을 할 때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 40만 원이니까 40만 원이다. 대변에
대손 충당금 40만 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서 대변에 이 대손 충당금이 60만 원 있던 거를 대변에 4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의 성격은 얘는 자산인데 자산이 지금 대변에 쓰고 있죠. 반대쪽에 쓰는 거는 줄여주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풀네임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이 풀네임이고 일반적으로 차감 계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렇게 쓰면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억인데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9,9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외부 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차변에 있는 이 대손상각비는 800번대인 판관비예요. 판관비. 그럼 기타 채권의 경우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4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4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이라는 애는 지금 계정 과목이 같은 글자인 게 엄청 많아요. 얘는 각자 자기의 짝지가 있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의 짝지도 있고 바드럼의 짝지도 있고 미수금의 짝지도 있고 단기대여금의 짝지도 있고 장기대여금의 짝지도 있고 선급금의 짝지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설정할 거다라고 계정 과목을 정하고 채권별로 각각 이렇게 분개를 해서 보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타 채권은 차변의 계정이 왜 다르냐면 얘는 영업활동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없죠. 그래서 얘는 영업 외 비용이 900번대를 쓰는 거예요. 영업 외 비용이 900번대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저기 두 번째는 0이니까 바로 세 번째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환입액이 나왔을 때 매출채권 기타 채권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얘는 100만 원 설정할 건데 120만 원 있으니까 20만 원을 빼내야 되겠죠. 20만 원 빼낼 건데 대손 충당금은 자산인데 차감 계정이라 자기 자리가 대변이에요. 원래 자산은 자기 자리가 차변인데 뭐든 차감 계정이라고 제가 말하면 얘를 줄여주는 성격이라서 자기 자리가 그 반대쪽인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위치가 대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채라서 대변이 아니고 자산인데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이라서 자기 자리가 대변이에요. 대변. 그래서 지금 채워넣을 때 대변에 채우는 거야. 보충할 때. 그럼 반대로 얘를 줄여야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딱 100만 원 맞춰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120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쓸 거예요. 금액 20만 원을 줄여주면 100만 원이 되겠죠. 지금 잔액이 120 있는 상황 가지고 하니까 20만 원 줄이면 딱 100만 원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더도 말고 딱 설정하려는 이 금액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쓰는 계정 과목은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대손 충당금이 환입이라는 건 들어왔다. 그런 뜻이죠. 자, 기타 채권도 대손 충당금 2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분계가 똑같은 분계 같죠?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테스트하는 게 이건 계산할 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얘 둘이를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건데, 자, 지금 기타 채권을 보면 우리가 설정할 때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했죠. 그러면 얘가 돌아오게 되면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를 해요. 영업외 수익으로. 영업외 비용 처리했으니까 영업외 수익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매출 채권은 우리가 설정할 때에 판관비로 처리를 했죠. 판관비는 영업 비용이잖아. 그럼 들어오면 영업 수익을 처리해야 되는데 영업 수익은 매출이에요. 이건 매출이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매출로 처리 못하니까 그냥 얘 비용을 취소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800번대인데 판관비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판관비의 차감. 어디서 소리가 나지? 자, 저 신규 선생님 여가 성을탕에서 유튜브 선생님인가 그럴까요? 저는 엄청 열심히 하시더니 저녁 때니까 목이 쉬어버리시더라고요. 초임 선생님이셔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항상 처음 시작할 때 열심히 하시면 파이팅이라고 제가 한결같기를 바라면서. 자, 지금 제가 비용 처리했는데 비용이 차감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수익 처리하는 거하고 비용을 줄이는 거하고 이익은 똑같다라는 느낌 있으신가요? 느낌 오나요? 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건 좀 치울게요. 그럼 자,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는데 100에서 50을 빼면 50의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20이 돌아왔다 볼게요. 그럼 20이 나한테 돌아왔을 때 수익 처리하면 120에 50 빼면 70이 되죠. 그죠? 근데 수익으로 처리 안 하고 비용에서 줄이면 수익은 그대로 100인데 비용을 30으로 줄여도 70이니까 얘 둘의 결과는 똑같은 결과잖아. 그죠? 수익으로 처리하든 비용에서 줄이든 이익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는 수익으로 처리하는데 얘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는데 얘는 영업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 비용인 판관비를 비용을 줄이는 방식의 성격이에요. 자, 지금 제가 글로 적어서 말씀드리는 얘는 이론 시험에 나오는 거고 실기에서는 800번, 900번 두 개가 똑같은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지금 환입되는 거면 800번대를 쓰셔야 되고 얘가 단기 대여금이나 아니면 미수금 같은 거에 대해서 환입이라 그러면 900번대의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 과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같은 애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두 개가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채권에 대한 거냐를 보셔가지고 800번, 900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기말 결산할 때에 이제 보충하고 환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우리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는 걸 가지고 보면 우리 124페이지 대손 회계 처리를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장부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100만 원.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첫 번째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봤을 때 외상 매출금이 예를 들어 70만 원 못 받게 되었어요. 대손이. 그럼 못 받게 된 채권은 우리가 장부에서 지워야 돼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라는 애가 생겼을 때는 대변의 제품 매출,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뒀을 거예요. 이걸 못 받게 되었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지우기 위해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우리 70만 원 못 받게 되었으면 70만 원치를 못 받게 되었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대손 충당금에 자기 짝지 찾아서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잔액을 보니까 1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먼저 끌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 장부에 대변에 있겠죠. 이 자리가 대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를 끌었으면 차변에 오니까 쓴 만큼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 70만 원을 끌어쓰고 얘는 당연히 자기 짝지를 꼭 써야 돼요. 제가 그 번호대 쓰는 거는 이 번호대를 꼭 써야 된다라는 거고 아예 대놓고 번호를 쓰는 건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얘 짝지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걔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인 거지 번호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 매출금의 짝지만 써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내 장부의 잔액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대변에 모여 쌓여 있었는데 차변에 끌었었으니까 70만 원 끌었었으니까 장부가 3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대손이 발생했어요. 예? 자, 그럼 이 상황에서 50만 원의 대손이 또 발생을 했어요.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줄이고 B회사가 또 대손 당했다면 그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대손 당했으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할 건데 30만 원 있네요. 그럼 일단 있는 거 먼저 끌어 쓰는 거예요. 있는 것만큼. 그럼 차변에 대손 충당금 30만 원 외상 매출금 거 다른 건 잔액 있어도 상관없어. 다른 거 끌어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자기 짝짓 거만 무조건 끌어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만 원 차이 나는 거 있죠. 그럼 그 다음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매출 채권이냐 기타 채권이냐라고 보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이니까 여기엔 대손 상각비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기타 채권이었으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기타 채권의 대손 충당금이었을 거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럼 대손 뭐 당했는지를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이제 대손 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세 번째 또 대손이 발생했어요. 30만 원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다면 외상 매출금 30만 원을 못 받는다. 자, C라는 회사예요. 그럼 어떻게든 우리는 시험 때는 장부를 줘야 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실기하면. 그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대손 당하면 무조건 장부를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봤더니 잔액이 0원 하나도 없네. 그럼 매출 채권이니까 그럼 하나도 없으면 대손 상각비 3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원리 하나만 생각하면 별거 아니죠. 일단 대손 충당 있으면 끌어쓰고 뭐 모질하더라도 일단 있는 거 다 끌어쓰고 모질한 거 대손 상각비 하나도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대손 상각비다. 그럼 차이가 있다면 자, 그럼 좀 되게 만약에 얘가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단기 대여금이었다면 시험에서 단기 대여금도 종종 나와요. 왜 종종 나오냐면 그러면 단기 대여금에 대손 충당금을 끌었을 거고 단기 대여금 거 그리고 대손 상각비가 아니고 얘는
그렇죠. 기타의 대손 삼각비라는 걸 쓴다라는 걸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지금 파란색 순 2번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대놓고 문제에서는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 있다. 이렇게까지 알려줘 버려요. 그럼 물어보는 포인트는 이걸 물어보는 포인트죠. 결론적으로는 잔액까지 조회 안 하게 문제에다 적어줬으니까. 그러면 이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쓴다는 거, 영업의 비용 쓰는 걸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자, 이해가시죠? 자, 지금 이게 우리 124페이지 위아래의 회계 처리 두 개를 제가 그냥 이렇게 한 방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쓰는 거고 선택해야 되면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26페이지로 와서 대손금 회수. 일단 우리 지금 화장실이 좀 협소하죠. 남자는 모르죠. 저도 이야기만 들어서 아예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청소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남자 화장실하고 똑같이 그 양민이가 하나밖에 시청이 없어요. 발 아래 6층 이용하셔도 돼요. 6층. 그 6층만이 아니라 3층까지 다 아무 때나 다 쓰셔도 돼요. 다 우리 학원이고.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는데 내일 오실 때는 너무 빨리 오지 마세요. 내일은 우리가 9시 반이죠. 왜냐면 내일은 제가 문 열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빨리 오시면 문 잠겨 있어요. 일요일날 수업 우리만 할 거예요. 우리만. 그래서 9시까지는 올 테니까 9시 전에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니, 괜히 와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내일은 제가 9시까지 늦어도 올 테니까 9시 전에 오시면 얘가 아직 안 왔나 보다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제가 감사하고. 그래서 왜냐면 제가 열 거예요. 열면서 제가 뭐 측정만 열고 그래서 화장실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6층도 같이 열 테니까 그러면 이용하실 수 있게. 내일 아마 뭐 온다 하더라도 자율학습하러 저희 반 사람들 와서 공부하라고 뭐 이야기는 했는데 평일에도 집에서 공부 안 되는데 뭐 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저는 이 교실에 수업하고 있으면 다른 빈 교실들 많아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물어보고 그러면 3층 가서 행정 직원 아무나한테 빈 강의실 어디냐 그러면 행정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뭐 무슨 수업 듣고 있냐도 안 물어봐요. 학원 안 다닐 때와도 물어봐도 가르쳐줘요. 우리 수강생이 1000명인데 뭐 물어봐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빈 강의실 확인해가지고. 근데 좀 단점이 이 건물에 있는 놈이라는 직원들은 이 건물에 빈 강의실만 이야기하고 본관 저기 유니클로 있는 건물에 있는 직원들은 유니클로 건물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건물은 또 안내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무 건물이나 가서 뭐 겨울에 추운데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갈 데 없잖아요. 그럼 우리 학원 와서 빈 강의실 물어보고 히터 틀고 앉아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 만나도 되고 아무 때나 이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시는 길에 보시면 저희 커피 가게가 여러 개 있는 곳이 텐데 웬만한 커피 가게 가서 그린요라고 하면 10% 깎아줘요.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깎아주겠다고. 페페는 세우면 안 되냐고 자기들이 막 와서 뭐 처음에 10% 그러니까 옆에서는 그럼 난 500원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경쟁하고 있으니까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그린 하면 그러세요 더 친절하게 말해요. 왜냐면 옆에 사람 한 명 더 데려와라 해야 돼서 이 사람들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친절하게 잘 해주니까 그린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래도 깎아주는 게 어디야. 깎아주면서 쿠폰까지 찍어줘서 뭐 좋다고 이야기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식사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린이라는 말 창피하지만 한마디 하시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좀 되죠. 자, 그럼 이제 대손금 회수를 좀 볼게요. 회수. 자, 우리 회사가 X 1년도에 1년도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차변에 대손 충당금 60만 원, 대손 상각비 4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X1년도 10월 1일 날 위에 대손금을 회수를 했어요. 회수를. 자, 대손당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대손금을 회수했어요. 그럼 회수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경제적 사건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돈 받았다는 거예요. 돈 안 받았으면 지금 내가 장부했을까는 생각도 안 할 거거든. 돈 받은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장부에는 일단 무조건 돈 받은 것부터 쓰는 거예요. 차변에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뭘 보냐면 두 번째 보는 게 언제 대손이 발생한 거지 발생 시점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단기에 발생한 거죠. 올해 발생했잖아요. 그럼 외부 이용자는 제가 대손이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난 재무제표를 12월 31일 날 만들 건데 그럼 난 30일 날 만들 거니까 아직 재무제표나 뭔가를 쓴 적이 없죠. 그럼 외부 이용자는 모르잖아. 그럼 굳이 대손이 당했다는 사실을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외상매출금 100만 원 받았다만 남기면 될 거잖아. 그러려면 얘를 지우면 되겠죠. 지우려면 반대쪽에. 그래서 대변에 그대로 대손 당했을 때 회계 처리했던 그대로 반대쪽에 대손 충당금 60만 원 그리고 대손 상각비 40만 원 이렇게 해서 얘는 취소 처리한 거예요. 발생했던 걸. 지금 예를 든 거는 단기 대손 발생을 회수했을 때 올해 회수했을 때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X1년도 5월 1일 날 대손이 당했는데 X2년도 2월 1일 날 얘를 회수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래도 제일 중요한 회계상 사건은 돈 받은 거죠.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자, 그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대손이 언제 발생했냐? 봤더니 올해는 X2년도인데 전년도에 발생했네요. 그럼 대손 발생했다는 사실을 외부 이용자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야 되겠죠. 12월 31일 날 나는 결산했을 거잖아요. 그럼 재무제표 만들었으니까 알고 있겠죠. 그럼 결산하면서 얘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전년도에 12월 31일 날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올해 와서 이거 받았으니까 취소할게요. 수정하면 될까요? 그렇죠. 재무제표는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작성하면 끝이에요. 그걸 수정하게 되면 신뢰성이 하락되어서 망가진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비용 취소 못하겠네. 얘는 자산이니까 증가시키고 줄이고 막 할 수가 있는데 비용을 취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해가 아니라 전기나 전기 이전 대손 발생분을 회수하게 되면 그냥 대손 충당금에 모아두게 돼요. 대손 충당금에다가 그냥 돈을 모아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좋나요? 자, 그럼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생각할 게 이 대손 충당금은 짝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대손 발생했던 게 어떤 채권이었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외상매출금이었죠? 그러면 얘는 외상매출금의 짝지를 꼭 써줘야 돼요. 외상매출금의 짝지를.
그럼 우리 회계 1급 시험에는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얘가 회계 1급에서는 그 대다수가 지금까지 나온 거 99.9%가 왜냐면 혹시 모를 0.001%를 제가 걸어두는데 회계 1급 문제 제가 본 거는 단기 발생분 회수한 거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이거 할 때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 뭐라 그랬죠? 돈 받은 거. 경제적 사건 돈 받은 거. 왜 제가 그 이야기 하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전기에 대손 발생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돈 받은 거 쓰는 것보다 전기권에 대손 충당금 써요. 문제에서 외상 매출금 있네. 여기다 외상 매출금 써요. 그럼 돈은 도대체 어디서 받아? 그것 때문에 문제에서 외상 매출금 알려주면 외상 매출금을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 나오면 돈 받은 것부터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대손 발생했니? 전기 이전이네. 대손 충당금. 그러고 봤는데 이거 쓰려고 그러면 짝지가 고민될 거예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라 알려주는 이유가 얘 짝지 선택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짝지. 이해가셨죠? 이게 우리 회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기에 발생한 거라면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 이전에 발생하면 비용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없잖아. 그래서 대손 충당금 모아뒀다가 뭐 기말에 많으면 다시 환입을 하든 뭐라든 그거는 이제 기말에 정리하고 이렇게 처리한다. 이게 대손 충당금을 회수했을 때의 회계 처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138페이지에 이제 재고 자산이 있죠. 우리 재고 자산은 여러분들이